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5월 3일 제가 이제 그래핀 관련주부터 피플바이오, 박사일바이오, 또 H1그룹주, 그래핀 관련주, 프레지바이파마, 바이넥스까지 다 올려놓은 영상인데요. 이걸 한 영상으로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나 초저녁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은 좀 늦은 시간에 한 번에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을 다 올려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편집해 놓은 거니까 낮에 보신 분들은 이제 재방송이라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이거 하나로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자, 5월 첫 달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강하지 못하죠. 자, 코스피가 0.02% 오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0.82%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개별 종목 위주로 보면 해운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고 전기 섹터 이쪽이 좀 강하고요. 제약바이오주가 오늘 조금 안 좋죠. 저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고 이 매일 살펴보는 그래핀 관련주인데 그래핀 관련주를 보면서 시간별 투자자 동향, 지수 상황까지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살펴보는 그래핀 관련주인데요. 그래핀 관련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새벽에 오늘 새벽 영상에서 그 한라 IMS하고 자, 한라 IMS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좋았죠?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상한가 갖다 풀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는 중이고요. 물론 오늘 새벽 영상 찍어서 올라갔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조선주 관련해서 기자재주를 반드시 신경 쓰시라고 그랬는데, 역시 조선주 움직인 다음에 조선 관련 기자재들이 움직이죠. 자, HSD 엔진도 지금 8%대, 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엔진은 지금 보시면, 단일가 거래가 걸린 상태에서도, 자, 이렇게 16%대,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역시 그 기자재 관련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 급등하지 않은 기자재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임텍도 말씀드렸는데 역시 4%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기자재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주식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새벽에 이렇게 가끔씩 영상 올려드리니까 꼭 챙겨서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를 먼저 보면 오늘 약간 또 올라가긴 하는데 이제 월봉이 첫 시작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에 월봉 5개월선을 깼어요. 깼기 때문에 조금 더 지지부진할 수 있죠. 주식은 월봉 5개월선을 안 깨고 타고 올라가야 비로소 강한 모습이 보이는데 저번 달에 5개월선을 깨면서 약간 이제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20개월선 사이에 있습니다. 추가로 밀리지 않아야 자, 5개월선을 돌파하고 좋아지고요. 언제든지 5개월선만 다시 돌파하고 나가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주식이 이렇게 월봉에서 높은 데가 아니고 낮은 지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위험하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주선을 이렇게 위아래 캔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캔들을 제가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 캔들이 꼭 올라간다는 걸 보장해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추세 전환에 반등을 해줘요. 이렇게 보시면 9월 4일 날 이런 모습이 형성돼서 이렇게 반등한 것처럼 이런 형태의 캔들들은 위아래 꼬리가 달리고 양봉으로 끝난 캔들들은 추세 전환의 반등 신호가 되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 더 밀리지 않고 추세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저점을 이탈한다거나 깨면 반드시 손절을 감행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일봉에서 보시면 금요일날 5일선 지켜주고 지금도 5일선 위에 있죠. 따라서 5일선 위에서만 잘 놀아주고 주봉에서 추세나 캔들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5주선만 회복해주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빈약하죠. 순간 바로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다음 상보를 보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상보는 월봉 차트를 꼭 봐야 돼요. 제가 항상 월봉 차트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상보가 진짜 흐름이 깨지거나 무너질 주식이면 이 5개월선을 깰 거예요. 근데 5개월선의 가격이 1683원인데 편하게 이제 1690원 잡고 지금 1760원이니까 안 깨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역시 5개월선을 깨지 않고 돌아 나가줘야 저의 좀 강력한 저항선이 60개월선 뚫고 돌아 나가고요. 60개월선 뚫어주고 나가고 돌파할 때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그때는 힘이 있어서 충분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선을 깼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항상 5선 처음에 깨면은 조정. 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죠. 저번 주에 5선을 깼기 때문에 추가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자, 얼마든지 또 며칠 옆으로 가면서 조정받을 수는 있어요. 우주선은 그만큼 조정의 확정이 돼요. 그렇지만 장기이동 평균선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옆으로 가는 조정은 괜찮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깨지 않아야 될 제가 저항선 같은 게 하나, 지지선 같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요렇게 21년도 4월 9일 날 형성된 지점인데 여기를 깨지 않고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조금 더 무너져서 위험하긴 한데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고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면 자, 중요하게 다시 추세를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추세를 살리기 위해선 반드시 5선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월봉에서 아직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이 친구 월봉에서 바닥권이죠. 자, 보시면 월봉 잣대요. 봉 하나가 한 달짜리죠. 오늘이 월봉의 첫 시작이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려놓고 이제 5개월선이 올라탔죠. 자, 5개월선이 자연스럽게 올라탔죠. 5개월선이 밀리면서 평균 가격이 5개월선. 그러니까 5개월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결국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 위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역시 다중바닥에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게 높은 위치가 아니라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을 정도로 싼 가격, 저가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월봉 바닥권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주식이 뭐 지금 막 급등한다거나 이렇게 되기보다는 추세 전환도 해야 되고 이래저래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자, 이제 평균적으로 20개월 선을 맞고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 20개월 선까지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면 강한 상승이 예상이 돼서 20개월 선 밑에서 꼬리 다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죠. 20개월 선 밑에서 자꾸 꼬리 달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은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더 나을수록 좋고요. 앞으로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저번 주에 5주선에 싹 붙여놨어요. 보시게 되면 5주선의 가격이 8,848원인데 종가가 8,840원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지만 어쨌거나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5주선을 회복해주면 이렇게 자꾸 긴 꼬리가 달리죠. 누군가 하단부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추세 전환할 때 조금 비교적 수익이 잘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 저점이 자꾸 높아지죠. 그렇지만 역시 다중바닥이죠.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렇기 때문에 60일선만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나가주면 이때 급등한 거래량, 즉 트라제이텍이 좀 끼가 있어요. 이렇게 조용하다가 순간 급등하고 조용하다 급등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밑에서 차근차근 모아놓으면 순간 급등을 해서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으니까 이 테라제니텍스도 그래핑 관련해서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XINC를 보면 상한가 갔다가 밀리고 다시 한번 4월 29일날 꽤 급등했었죠. 한 14%대. 그럼 오늘도 급등에다 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월봉의 추세가 잘 살아있죠. 자, 이 XINC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렇게 보시면 19년도 11월 달에 이렇게 중요한 5개월선 변곡점이 생겼어요. 이 5개월선 변곡점이 왜 생기냐면 평균 가격을 잘 유지하다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같은 게 있게 돼요. 자, 이 공간이 됩니다.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이 위에 있죠. 물론 이번 달에 여기 한번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이 2,000원 초반대가 되겠죠. 지금 2,095니까 2,000 초반 1990원대 그 후반 이렇게 돼서 찍고 돌아 나갈 때가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깨면 손절. 왜 깨면 손절해야 되냐면 5개월선까지 그냥 쭉 밀릴 수 있죠. 5개월선 밑에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5개월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손절 안 해서 버티릴 수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기 싫으면 분할 매수가 제일 좋겠죠. 2,000원 초반에 사고 나중에 밀렸을 때 한 번 더 사고. 자, 주봉에서 추세가 잘 유지해야 되기 위해서 제가 5선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5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요. 그래서 5선을 잘 타고 가고 있고 이 친구 5주선의 가격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 2,000원 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2,000원 초반만 잘 지켜주고 5선만 잘 지켜주고 나가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잘 뻗어 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자 급등할 수 있죠. 이렇게 별로 거래량이 없다가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잘 지켜줘야 될 21선 여기가 있는데 결국 21선까지 한 번 더 오고 21선이 이제 그 2,000원 초반 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1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게 계획을 짜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느 자리를 깨면 난 손절하겠다.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게 매수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주인 국일재질을 보면
자, 월봉에서 보면 예전에 지켜줘야 될 저점, 여기는 와 있는 거죠. 근데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5개월 선의 가격이 5,719원인데, 자,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유지될 건지 깨질 건지 결정이 되는데, 아직은 이 위에 있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에 5호선을 바짝 붙여놨는데, 지금 5호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고 하려고 하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5주선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캔들은 5주선 밑에서 출발하는 게 당연해요. 이 5주선의 가격이 6,380원인데 지금 6,300원대죠. 따라서 이 친구가 이번 주에 5선 위에 올려놔야 추세가 유지가 되고 못 올려놓으면 좀 더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조정 가면서 아까 지켜줘야 될 월봉 이렇게 5개월선 이런 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전에 앞서서 지켜줘야 될 중요한 지지선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잘 찍고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 얼마냐면 6,250원대예요. 지금 6,310원인데 6,25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잘 지켜줘야지 여기서 반등을 하고 주봉에서도 5주선 회복을 하고 월봉에서 예전 매물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월봉, 주봉, 일봉 세 개를 다 놓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그래픽 관련주의 흐름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잠깐 보면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요. 외국인 기관 양시장 닫아지고 있고요. 매수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 매수세가 강하지 않아서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코스닥의 매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코스닥은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세로 돌아섰는데 장 초반에 이 매도 매수 어차피 매수가 있었군요. 자, 연기금 매수세가 있고 외국인이 많이 던지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좀 밀리고 있는데 이 많이 던져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역시 매수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지수가 좀 지지부진하죠. 조정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원체 많이 잘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건데 개별 종목들 위주로는 잘 가죠. 아까 말씀드린 조선기자재주인 삼형엠텍이라든가 뭐 STX 엔진, 뭐 한라IMS 이런 거 다 지금 상한가 근처 가고 상한가 또 붙었죠. 이렇게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신경 써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렇게 5월 3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시장 안 좋죠. 자, 항상 살펴보는 프레이스 바이오파마, 바이넥스, 박림인데요. 이 종목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지수 상황 먼저 보고 갈게요. 안 좋아요. 지수가 보면 코스닥 지수 먼저 볼게요. 코스닥 지수가 예전에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근데 거기를 이탈을 했는데 거기 이탈하면서 두 번째로도 지켜져야 할 자리가 닫혀버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5주선, 이 굵게 그려진 선이 5주선인데 이 자리를 이탈 안 했어야 되는데 4월 28일 날 이탈했고 4월 말일 날 이탈했는데 이 자리는 다시 예전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저항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음에 반등하면 여기까지 가죠. 포인트가 988포인트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1000포인트까지 또 막혀있다는 얘기죠. 추세가 그냥 깨졌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주봉에서도 5주선이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켜야 될 때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깨놓은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오늘 좀 많이 밀렸으니까 내일 복귀해 줘야 되는데 복귀해 주지 못하면 다음 주에 추가로 또 하라 그래요. 그래서 좀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되고 종목 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야 되고 조금 소심한 투자 자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21선이 963포인트인데 이것도 살짝 깼기 때문에 20주선이 아주 좀 위험한 상까지 왔고요. 자, 월봉의 추세는 상향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월봉에서 장기 추세 조정이 확정이 되는 5개월선까지 깨지는 않았지만 이 근처에 다 와가고 있죠. 그래서 이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돼요. 이번 달 한 달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주고 돌아 나가야 되고 이걸 깨면 상당히 위험해지죠. 880포인트, 900포인트가 그냥 깨져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3월 달에 저점까지 위협이 돼요. 그래서 5개월선 위주로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20주선을 내일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여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주선을 바로 복귀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일봉에서 지금 60선까지 밀려있죠. 이 자리가 이렇게 옆으로 간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우리나라 지수가 한번 횡보한 구간이 있는데 이때 고점이 964포인트 그러니까 3월 23일 날 이렇게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형성된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잘못하면 살짝 밀리고 이걸 깨면은 아주 위험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이탈했죠. 자, 다행히 이 코스피 지수는 그 전에 있던 변곡점까지 깨진 않았어요. 이게 10주선인데 자, 요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걸 짚고 돌아 나가야
자, 추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요.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는 당연히 지켜주고 있고, 자, 일봉에서는 예전에 깨지 않을 자리 다 깼기 때문에 지금 내일 같은 날 60일선을 기준으로 돌아나가지 못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어쨌거나 10주선을 잘 지켜줘야 되고, 내일 좀 더 밀린다고 해도 10주선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추세가 살아날 수 있어요. 특히 오늘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엄청난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걸 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 속해 있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바이오닉스도 많이 밀렸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보면, 자,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번 달 잘 상승하다 지금 음봉으로 밀리고 있죠. 주봉에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가격이 바로 5주선이죠. 항상 설명한 대로. 물론 월요일이기 때문에 화수목금 4월일 동안, 자, 물론 이제 수요일은 어린이날이라 쉬지만, 자, 5주선이 올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추세가 안 깨져요. 근데 계속 밀고 내려오면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5주선 깰 때 일단 비중 축소라든가 손절 해놓고 생각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깼습니다. 물론 밑에 10주선이 지키고 있어서 내일 하루 더 지켜봐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자, 10주선과 함께 이렇게 21선, 노란색 선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황금일선이 노란일선이 존재하는데 이것 깨면 아주 위험해져요. 추세가 깨집니다. 근데 내일 하루 거래에 이 위에서 출발해서 이것만 잘 지켜주면 주봉에서 10주선 지켜주고 5선을 돌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간신히 살아날 수는 있어요. 오늘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프레티지 바이오파마나 바이오닉스도 크게 밀리지 않았나 생각해 보는데, 일단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안 깨야 되는데 조금씩 깬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 연기금, 특히 연기금이 프레티지 바이오파마를 많이 팔았어요. 오늘 많이 팔고, 자, 개인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내일 수급이 바뀌지 않으면 내일 연기금이나 기관이 들어오지 않고 또 개인들이 매수하고 또 이제 기관이 팔면 추가로 크게 밀리고, 주봉에서 10선까지 깨게 되면 위험해지니까, 밑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가능하신 분들은 어쨌거나 좀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고요. 일단 쫓아가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깼을 때 손절 못했으면 지금은 내일 상황을 보고 20일선 밑에서 출발한다거나 깨면 비중 축소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본인만의 원칙에 맞는 이런 기준을 갖고 한번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이 종군당 바이오나 경부제약 같은 것도 어제 금요일 핫했다가 이렇게 보면, 이 종군당 바이오를 보면, 어제 이렇게 금요일장에 23%까지 올랐다 떨어졌는데 오늘 거의 한 11%대 급락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자, 경보제약도 보면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오늘 한 7%대? 자, 이렇게 21선까지 다 밀려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깼을 때는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요. 물론 21선을 잘 지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5주선을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5주선이 올려놓으면 상관이 없고, 그 전에 벌써 일봉에서 21선 깨면 일단 깨지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바이넥스를 보면 예전에 그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 주길 바랬는데, 이렇게 보시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매물대가 있죠. 이때 20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년도 9월 달부터 이렇게 21년도 2월 달까지 강력한 매물대를 지금 착착 돌파하고 나가다가 힘에 붙여서 5일선도 깼는데, 자, 금요일날 깼죠. 이때가 첫째 경계 상황인데 사실 21선 잘 지켜주고 돌아나갔으면 좋았는데 오늘 21선 깼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저번 달에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이제 5개월선에 바짝 붙여놨어요. 살짝 이탈은 했는데, 이 얘기는 이번 주에 5개월선 위에를 다시 돌려놓지 못하고 또 떨어지면 추가로 떨어져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월선 기준으로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상승 추세가 잘 유지될 때는 5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잘 지켜주다가 5주선을 이렇게 톡 깨놓게 되면 일단 경계 상황이 있으셔야 되고, 20주선까지 깨놓으면 추세가 그냥 무너져요. 즉 여기서 사서 이렇게 벌어놓은 수익금을 토해낼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분할 매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해놓은 상태, 이 정도쯤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제일 좋았겠죠. 꼭진 아니더라도 매물대가 있으니까 정고점 거쳐서 차익 실현 해놓고 이제 비중이 반이라면 잠깐 지켜보고 있다가 5주선 회복을 못 해준다거나 20주선까지 강하게 이탈을 하면 일단 전부 다 차익 실현하는 게 낫습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개월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줘야 돼요, 이번 달에. 그래서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이제 첫 일 시작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꼬리 달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걸 봐야 되는데 그 전자에 벌써 주봉에서 5선을 깬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또 일봉에서 21선을 깬 상태라 내일 바로 회복해 주거나 돌려놓지 못하면 추가로 계속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은 하셔야 돼요.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좀 샀고 기관 투신 자 연기금 오늘 연기금 매도세가 이렇게 세가지고 시장을 아주 초토화시켜놨습니다. 기관들이 아주 그냥 공매도 재개일이네 공매도 대상도 아닌데 어쨌거나 크게 이제 시장이 흔들렸는데 자 주식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깨야 될 자리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잘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켜주지 못하면 추세가 무너지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제가 하는 설명은 월봉의 추세가 제일 중요해요. 장기 추세. 장기 추세가 깨지면 일봉에서는 하루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월봉에서 장기 추세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월봉 5개월선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지수죠. 자, 지수가 무너지는데 내 종목만 잘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아침에 새벽 영상에 올려드린 것 중에 한라 IMS하고 자, 이런 거 오늘 상한가 같죠? 한라 IMS, HSD 엔진. 자, 이것도 10몇 프로. 이거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시장보다 강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잘 봐야 되고 지수가 계속 무너지면서 내 종목이 무너지면 그럴 때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해요. 대응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손절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딱딱 내가 원하는 자리를 내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를 깨면 딱 손절. 나중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손절해놓고 생각해야 되죠. 특히 월봉에서 이렇게 낮은 데라면 상관이 없어요. 낮은 데라면 하루하루 흔들리고 뭐 그렇게 해더라도 지수가 사람 다 돌아나가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 접근할 때 지수가 흔들릴 때는 반드시 명심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물론 이제 한라임에서나 HS는 제가 영상을 찍은 거라 저도 포트의 종목 자막상에 좀 피해가긴 했는데 종군당 바이오를 순간 이렇게 오늘 좀 5일선 근처에서 들어갔다가 자 쭉 무너지길래 그냥 손절치고 일단 밑에서 다시 사놓은 상태예요. 주봉에서 이렇게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놨는데 안 깬다고 보고 깨면 당연히 손절이죠. 이렇듯이 계획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고 내가 깨지 않아야 된다 생각 자리 깨면 딱 손절 그래놓고 다시 생각하고 나중에 밑에서 한번 다시 사더라도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계좌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프레시바이오파마 바이넥스 살펴보면서 끝에 박림을 살펴보죠. 사실 박림이 좋았었어요. 초반에만 해도 그냥 괜찮았었는데 잘 버티고 있다가 자 월봉에서 아직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죠. 단지 이제 이 친구가 걱정이 되는 건 월봉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 고점들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매물대가 솔직히 좀 만만찮아요. 그래서 올라가도 자꾸 밀리곤 하고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박림이라는 종목은 5주선을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근데 아직 5주선까지 오지 않았죠. 자 5주선의 가격이 2,600원대죠. 이 얘기는 이 친구가 2,600원대를 찍고 일봉에서 돌아 나가주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 11선 그러니까 11선의 가격이 2,614원이에요. 21선이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 황금의 선을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죠. 지금 이 노란 선 굵은 거 21선에서 21선 찍고 다시 돌아 나가면 그때는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그러면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 주게 되죠.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지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한다거나 일봉에서 21선을 강하게 이탈하면 반대 손절을 감행을 해서 판단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무조건 올라간다고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 투신 금융투자 들어왔죠. 큰 금액은 아니고 거래량이 100만 정도 터졌는데 자 어쨌거나 주봉에서 아직은 5수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요. 일봉에서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야 자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자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HLB 제약, HLB 생명과학입니다. 또 끝에 수마전하고 대한금도 같이 보니까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공매도가 첫날 시작됐죠. 시작되자마자 이 대차 정보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밀린 듯한데 오늘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죠.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도 기관 외국인 많이 던졌고 연기금이 좀 끝에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이 많은 매도세보다도 이 매수세가 원체 약하니까 이 약한 매도세가 순간 무너졌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뭐 매도세가 엄청나게 보이진 않지만
매수 자체가 원체 없어서 자, 시장이 좀 조정이 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추세가 깨져 있으면 결국은 쉽게 무너지죠.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은 이 추세 순응에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상승할 추세를 유지하라는 경향이 있고 한번 하락 추세를 타면 하락 추세를 유지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이 HLB 그룹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그때 추세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랬었죠. 그러면서 계속 밀리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켜줘야 될 자리 또 돌아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전저점들을 또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약간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가 떴어요. 자, 우려가 현실로.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HLB 등 공매도 재개 첫날 자, 이렇게 약세를 보이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특히 굉장히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시젠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먼저 HLB를 보면 최초에 그러니까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제가 이 친구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하나 깼다고 그랬죠. 어디냐면 이게 주봉이에요. 자, 이렇게 3월 19일 날 형성된 오주선이 그 동그랗게 드러나간 부분, 이 부분을 깨게 되면 주식이 추세가 우하향으로 크게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4월 2일 날 깨면서 추세가 그냥 깨졌죠. 그러니까 대응을 할 때 이때 이제 손절치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건 결과적인 얘기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면 일단 오주선을 타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죠. 이 친구가 그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선 반드시 오주선의 회복이 필요해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로 계속 밀리고 있고, 이제 어디까지 밀리느냐가 중요한데, 이 밑에 보면 파란색 선이 있어요. 60개월 선. 이 자리 깨게 되면 한번 크게 더 밀려요. 그래서 이때 이 21년도 2월 달에 저점이 29,900원대예요. 지금 31,000원까지 밀렸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 잘 지켜주던 저점까지 깨게 되면 더 크게 무너지죠. 특히 이 자리는 60개월 선, 이 모든 주식이 60개월 선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고 또 60개월 선 위에서 놀아야 자 이렇게 상승이 이어집니다. 60개월 선 위를 딛고 나가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때처럼 좀 60개월 선까지 와가는 거죠. 그래서 60개월 선 가격이 29,700원대인데 이 29,700원대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이번 달에 지켜주냐에 따라서 추세를 돌릴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무너지느냐에 이제 이런 관건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꼭 신경 쓰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을 계속 추가로 이탈하기 때문에 제가 5선 돌파해서 안착하고 추세 전환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타기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내일 같은 날 바로 또 뭐 상한가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우상향으로 완벽하게 돌아설 때까지는 절대로 매수매도 진행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물량이 커지고 손해가 더 커지죠. 물론 이제 저점인 매력은 있겠죠. 예전에 이 29,900원대를 아꼈기 때문에 60개월 선이 29,700원이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사서 바로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또 물렸는데 또 홀딩한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녹색 선이 5일선인데 5일선이 둥그스럽게 딱 돌아나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이 자리 또 깼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또 밀리겠죠. 자, 저 자리는 예전에는 강력한 지지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를 해줬죠, 금요일 날. 다행히 살아날 수 있나 했더니 5월달 열리자마자 이 자리를 그냥 깨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추가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냥 괜찮아요 믿고 가서 HLB가 얼마나 좋은 회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분명히 확연히 추세는 깨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쁘게 얘기해서 이걸 먹더라도 이건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22일 날, 2월 22일 날 지켜주던 이렇게 변곡점까지 오늘 깼습니다.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보면, 기관이 좀 금융투자 연기금이 들어왔는데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네요. 외국인이 원체 공매도나 이런 데서 타겟을 잘 잡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밀리긴 했는데, 기관의 방어라든가 연기금의 방어가 이루어지면 월봉에서 60개선 안길 확률은 높죠. 그래서 이 자리를 잘 딛고 돌아나가면 그때는 새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일봉에서라도 확연히 추세를 돌려주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HLB 제약을 보면 이 친구 항상 제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2,600원짜리가 고점인 2만 1,000원까지 찍어서 9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반드시 9배 가까이 올라간 주식이라는 걸 생각하고 제가 주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5개월 선을 깼습니다. 깨면서 이렇게 10개월 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10개월 선을 깨게 되면 크게 확 무너져요. 자, 10개월 선의 가격이 15,450원, 그러니까 15,500원대에 지금 딱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고 전저점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계는 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5선 또 이탈했죠. 이 친구는 이제 5선을 이탈했어도 엄청난 박스권이다 그랬죠. 제가 지금도 이 박스권 하단에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부터 박스권 상단까지, 즉 저점이 13,000원대가 오면 고점인 18,0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주식에서 이 주식을 매수할 때는 13,000원대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깨면 바로 손절하면 되니까. 그래서 18,000원 근처에서는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18,000원 근처에서 매수할 때는 완벽하게 돌파해놓고 안착할 때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밀리는 중입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확연히 보이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때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박스권 하단을 안 해야, 이탈을 안 해야 돼요. 이 박스권 하단 이탈을 하게 되면 역시 크게 휘청하고 무너지니까 요거에 대한 이 경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샀는데 깨면 손절, 다시 돌아 나가면 홀딩해서 박스권 상단, 이렇게 매수매도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HLB 제약입니다. 투자자 동향을 보면, 자, 개인이 올라섰고 외국인 기관 투신까지 다 팔았죠. 기법하고 기타 외국인이 좀 받쳐줘서 덜 밀린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경계심은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일단은 5일선이 이렇게 둥그스럽게 들어간 변곡점 부분, 여기를 절대 이탈 안 해야 되는데, 오늘 꼬리가 이걸 딱 찍고 돌아 나가긴 했어요. 내일부터도 절대 이 자리는 깨지 않아야 되고, 이때 가격이 오늘의 저점이죠. 즉 15,300원대. 이때를 절대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꼭 지켜봐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 차트, 코닥 차트가 자꾸 무너지니까 가장 큰 흐름은 지수 차트죠. 그래서 지수랑 같이 보고요. 지수가 무너지면서 얘도 무너지면 그에 맞는 대응을 꼭 따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을 보면 이 친구도 많이 밀렸죠. 자, 월봉에서 저번 달에 5개월선 회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5개월선 밑으로 좀 밀리고 있죠. 자, 5개월선을 돌려주지 못하면 5개월선을 타고 계속 줄줄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만큼 장기적인 추세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중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주선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5선을 돌파해놔야 제가 이렇게 주식이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랬죠. 옆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간에 5선 깨면 다시 무너지고 돌파해놓으면 살아나고. 근데 지금도 5선 밑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5선 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HLB 제약은 HLB하고 틀리게 안 깬 자리가 하나 있는데 이 자리를 깨면 위험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를 오늘 이탈을 해버렸어요. 자, 5주선에서 보면 5주선이 이렇게 산처럼 둥그스럽게 이런 부분이 있고 언덕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 자, 지지선이 돼야 돼요. 이 자리를 깨면 이 자리는 지금부터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자리를 오늘 이탈했죠. 자, 내일 살짝 반등해서 이거 찍고 떨어지면 더 떨어져요. 위험해지죠. 이거를 내일 만약에 돌파해놓고 안착을 해놓으면 다행히 살아날 수는 있지만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돌파해주지 못하면 추세가 크게 무너지니까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죠. 항상 대응이라는 게 간단하죠. 비중 축소, 손절, 또 한참 기다렸다 나중에 추세가 돌아설 때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본인이 세운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죠. HLB가 크게 무너진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봉에서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그린 거죠. 살짝 기다리고 쭉 무너졌죠. 자, HLB 생명과학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자리를 깬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자리 이렇게 5주선이 둥그스럽게 언덕같이 생긴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깼기 때문에 추가로 무너지면 줄줄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경계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일봉에서 보셔도 예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까지 다 깨고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전저점. 그러니까 4월 7일도 지켜졌고 4월 13일도 잘 지켜준 자리를 깼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니까 자, 철저히 경계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매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팔았죠. 범인이 외국인이죠. 자, 기관 금융수연기금이 좀 이제 들어왔는데 방어를 좀 해줬는데 약하죠. 매수세가. 그러니까 외국인을 말려야 되죠. 외국인이 이 종목을 계속 매도를 하면 계속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외국인의 매매 동향도 꼭 같이 살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LB 그룹주의 꼭 끝에 살펴보는 종목들이 있죠. 스마덴하고 대한유팜인데 자, 스마덴을 보면 월봉에서 5개월선 위에 있어요. 자, 음봉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5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 추세를 유지할 수 있죠.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라 크게 흐름이 보이진 않지만 주봉에서 확연히 드러나죠. 오랫동안 이렇게 주봉에서 옆으로 가다가
상승이 있고 2주째 조정받고 있죠. 이 조정받을 때 5주선을 깨지 않아야 돼요. 5주선의 가격이 14,200원입니다. 14,160원. 그래서 이 자리만 깨지 않고 옆으로 가거나 다시 돌아 나가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죠. 이 얘기는 가깝게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노랗게 돌아가는 선이 21선이죠. 즉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21선 있고 다시 돌아 나가고 다 이렇게 예전에 조용했었어요. 이 친구. 상장에서는 좀 시끄러웠는데 그동안 조용하다가 대량 거래가 빵 터졌습니다. 언제 터졌냐면 4월 19일 날 터졌죠. 그러면서 조정이 들어왔죠. 이날 20몇 프로 갔으니까. 자,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21선까지 밀리고 다시 돌려주고 다시 21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이 친구 시장이 살아나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 예상이 돼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주식은 예상을 하고 사죠. 올라간다고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주식 사는 사람 없죠. 자, 그렇지만 이런 예상이 틀려서 5선을 깼다.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죠. 일봉에서도 21선 깨면 일단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거죠.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항상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내가 손절할 거고 어느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겠다. 이렇게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이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맞추는 게 아니죠. 이 이동평균선이 내가 어떻게 주식을 운영할까를 지켜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선은.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좀 샀고 개인이 좀 팔았습니다. 크게 거래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시장의 흐름 따라 밀린 거라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자, 대한유판을 보면 오늘 조금 올라갔다 왔죠. 이렇게 보시면 한 2%대. 오늘 사료주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어요. 현대사료를 보면 18%, 고점이 28% 갔다 왔는데 자, 이렇게 사료주들이 강하면서 대한유팜이나 에이지홀딩스 같은 종목도 좋은데 이 대한유팜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높은 위치가 아니죠.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높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도 못할 거예요. 이런 데서 공매도 해야지 월봉 낮은 데서 공매도 해봤자 먹을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월봉 낮은 데서 매수할 때 좀 안정감이 있는 거고 특히 5개월선이 올라탔죠. 이렇게 5개월선과 21선이 올라탔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회복. 자, 5주선을 회복해야지 잘 간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5주선을 깨는 척했지만 지금 돌려놨죠. 물론 이번 주 거래 첫 거래이긴 하지만 5선이만 돌려놓고 잘 돌아나가면 3주간 조정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 기준으로 잘 지키고 돌아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따라서 21선 기준으로 잘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한번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날 11%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거에 힘입어서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대한유팜도 꾸준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그리고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조정이 좀 심했죠. 이제 문제는 자, 시장이 조정권에 완벽하게 들어왔고요. 또 공매도 재개 첫날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크게 흔들리면서 코닥 시장 전체가 자, 크게 흔들리는 자, 이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도 자,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조정권에 들어와서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지켜줄 자리, 돌아나갈 자리가 중요한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계속 제가 추세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박셀바이오가 갖고 있다고 그랬었고요. 자, 피플바이오는 무슨 상등자 호재 속에 오늘 이틀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도 약간 조정이 들어왔고 역시 지켜줄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 거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떨어졌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체가 크게 조정받으면서 올라간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 구독자분들 가지신 종목들도 많이 떨어지지 않게 생각해 보여. 하지만 결정은 추세예요. 추세가 잘 살아있는 종목은 일봉에서 조금 흔들려도 돌아 나가지만 추세가 깨지는 종목은 시장이 흔들릴 때 아주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경계심 꼭 갖고 주식을 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하이브, SK바이오 사이언스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플바이오를 보면 많이 밀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자, 이 주봉 차트죠. 오늘이 월요일 첫 주인데 첫 주 전체 세게 조정이 왔어요. 피플바이오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가장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선이 5주선이죠.
자, 이렇게 우주선이 자, 이렇게 둥그스럽게 옆으로 가면서 이 친구가 꽤 오랫동안 옆으로 갔는데, 이렇게, 이거 한 번 먹고 나온다? 좀 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오주선을 잘 지켜주는 자리가 중요하고, 오주선의 가격이 35,000원대예요. 즉, 이 얘기는 추가로 밀리면, 45,000원 근처까지 밀릴 수 있고, 45,000원 깨면 손절, 이렇게 감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0원을 잘 지켜주거나, 오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안 남았죠. 5일이 쉬는 날이라. 그래서 3거래일 뒤에 이렇게 잘 돌아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만 갖고 계시고요. 5주선만 잘 지켜주면 잘 돌아 나갈 수 있으니까 우선 지키는 거 여부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봉에서는 많이 밀렸죠. 이날 거의 27% 이렇게 갔다가 종가는 19%대 마감했는데 이렇게 이틀간 이제 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아마 21선 근처 가격이 48,500원쯤 돼요. 그래서 이 48,500원 주봉에서 보시면 오주선의 가격이 45,000원. 죄송합니다. 21선의 가격이 참 44,000원. 그래서 최소한 21선은 이탈 안 해야 돼요. 자, 오주선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오주선은 이제 말 그대로 금요일 날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주중에 한번 살짝 왔다 갈 수 있어도 그 와중에 일봉에서 21선을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21선을 지켜주고 잘 돌아 나갔을 때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샀고 기관 금융투자. 지금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센데 유일하게 피플바이옴 또 샀네요. 이 무상증자 호재로 인해서 이날 올라갔죠. 자, 그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또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주식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론 오늘 11선 근처도 멈췄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 11선 있고 다시 잘 올라가주면 좋고 깨면 21선 이탈하지 않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오주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저희 피플바이오죠. 다음 박살바이오인데요.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박살바이오에 사실 박살바이오 영상을 찍으면서도 마음이 좀 편치 않은데 사실 뭐 괜찮아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영상 찍는 의미가 없죠. 추세가 계속 무너지고 있죠. 자, 10,000원 하던 종목이 30만원 간 거죠. 30배 오른 종목이에요. 자, 30배로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는데 조정이 올 때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추세가 우하향으로 그냥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5주선을 깼을 때 경계하라고 그랬죠. 4월 2일 날 첫 주에 저번 달 첫 주. 그러면서 계속 깨고 내려오고 있죠. 자, 5주선 회복을 못 해주다 보니까 추세가 우하향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고 이 5주선을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이 주식이 추세를 틀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추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라든가 뭐 분할 매수라든가 물타기 이런 것도 좀 위험해 보이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전전월의 저점을 다 깨고 내려왔죠. 이 얘기는 주식이 크게 밑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 말이 틀려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면 저도 좋겠죠. 마음도 좀 편하고. 근데 이 자리를 다 깨놨던 얘기 추가 하락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경계심은 가져야 되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될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2월 23일인데 이때 십자도 지원 같은 게 생기면서 저점인 86,100원을 지키고 돌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밀리더라도 여기를 지켜줘야 완바닥, 투바닥이 되는데 오늘 또 깼죠. 물론 내일 같은 날 다시 돌아서 나갈 수 있지만 깼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또 하나 주식이 보통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배열, 즉 이렇게 5일선이 위에 있고 11선이 중간에 21선이 밑에 있는 이런 형태의 정배열 초기가 돼야 주식이 올라가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배열 초기가 돼야 주식이 상승을 하는데 거꾸로죠. 자, 역배열이 시작된 거죠. 5일선이 밑에 있고 11선이 있으면 이 역배열의 이격이 커지면 더 크게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살바이오는 반드시 본인이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서 손절, 비중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켜서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투자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기관, 연기금. 자, 외국인이 사는데 주식은 자꾸 왜 떨어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사서 외국인도 손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죠. 외국인하고 항상 이기진 않으니까. 근데 외국인이 사든 어쨌든 간에 지켜줄 자리 못 지키고 주식은 계속 떨어지니까 물론 외국인도 언젠가 수익 나기 위해서 올리겠죠. 하지만 벌써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많이 심하게 있죠. 그러니까 항상 산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겠죠. 외국인들도 천천히 분할로 모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몰빵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더 위험하고요. 오히려 사더라도 분할로 천천히 사야 되고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는 이 주식을 접근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박수를 키우는 게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사 내용은 좋죠. 하지만 회사 내용이나 뉴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급이죠. 수급이 깨져 있고, 그러고 예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 하나도 못 지키고 그냥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게 박셀바이오입니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를 보면 일단 분봉 먼저 볼게요. 제가 분봉에서 이 노란색 선, 이 60분봉이에요. 봉 하나짜리가 1시간짜리죠. 이거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고, 이탈을 해도 이걸 한번 이 친구는 상장해서 이거를 돌파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죠, 제가. 보시면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이 계속 무너졌죠. 그럼 또 돌파했습니다. 자, 또 무너져도 바로 돌려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잘 타고 올라가야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냥 깨고 내려왔죠. 이렇게 오늘도 그냥 깨고 내려왔습니다. 자, 내일도 돌려주면 상관이 없지만 계속 줄줄 깨지면 줄줄 타고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경계 좀 가셔야 되고요. 상당주기 때문에 월봉에서 딱히 기준 잡을 건 없어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5주선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꼬리가 5선 찍고 돌아 나간 게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이 얘기는 저번 주에 저점인 144,5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주봉에서 5주선을 잘 지켜주면 추세를 유지해 잘 타고 갈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거래일이 3거래일 남았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거래일 안에 5선 이탈하면 추세가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명심하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저번 주 최저점 지켰죠. 그리고 아마 조금 더 무너지면 자, 5주선 근처가 오게 되고 이렇게 5선 근처가 오게 되고 일봉에서 그 자리는 굵게 그려놓은 이 황금일선, 노란색 선 2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월 16일 날 20선 잘 지키고 돌아 나갔죠. 그것처럼 잘 지키고 돌아 나가야 추세가 유지가 돼요. 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선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주봉에서 5주선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5주선 이탈하면 옛날 자리로 다시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5주선 이탈 여부를 꼭 체크하셔서 이 주식이 흘러가는 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 매도는 잠깐 볼까요? 외국인이 샀고 기관 투신 연기금 전부 다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꾸준히 이뻐했었는데 자, 살짝 매도를 했고요. 큰 물량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며칠 또 기관의 매도세로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좀 감당하셔야 되고 조정이 왔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인 21선이라든가 주봉에서 5주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이브를 보면 빅히트죠. 저번 주에 5주선 깨서 제가 경계심 가셔야 한다고 그랬죠. 깨니까 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10주선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10주선도 깬 상태예요. 이 얘기는 내일 양봉으로 떠서 돌아나가지 못하면 하이브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졌을 때 지켜줘야 될 중요한 자리가 이 5주선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옆으로 똥구스럽게 돌아간 이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강력한 지지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켜야 되는데 4월 16일에 저점인 22만 5천원대가 될 거예요. 지금 24만 6,500원인데 22만 5천원대를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결정이 되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60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61선을 잘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61선 뒤듬은 양봉이 떴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꼭 떠줘야 돼요. 양봉이 떠줘야 주봉에서 10주선을 지켜주고 나가는 게 되고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지켜줘야 될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를 깼어요. 이때 살짝 위험한 상태죠. 2월 9일, 2월 19일 이 밑을 깼다는 얘기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도 추가 하락이 안 하려면 반드시 화요일 날 내일 양봉으로 떠줘야 되고요. 이거 깼다. 그럼 추세가 조금 더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에 맞는 대응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봉이죠. 자, 1시간짜리죠. 60분봉이니까 21선 위에서 놀아야 돌아서 상승이 되는데 자, 타고 흘러내리죠.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고요. 깔끔하게 추세가 전환되거나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경계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역시 외국인하고 개인이 샀고 기관 오늘 기관 연기금이 생각보다 꽤 많이 팔아서 좀 걱정이네. 이게 오늘 하루로 멈춰야 되는데 계속 꾸준히 나오게 되면 주식들이 계속 밀리니까 오늘 하루로 좀 멈추고 기관이 얼른 들어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할 때 좀 연기금하고 자, 금융투자 방어를 해줘서 개인들이 같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